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 산업을 겨냥해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죠. 우리 반도체 시장은 물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주환 하나경영금융연구소 연구위원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이유, 일본 정부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연루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무역 제재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무역 적자국들이 흑자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걸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구조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만성적인 적자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흑자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 경제적인 원인에서 찾기는 어렵고 분명히 다른 의도와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시행된 규제 품목이 3가지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에 쓰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고 2가지는 반도체 관련된 건데 우리 폴리이미드라는 것들은 디스플레이 중에서 특별히 OLED, 특히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플렉서블 OLED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화수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리지스트라는 거는 반도체 공정의 어떤 포토식과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실제로 패턴을 그리기 위한 그다음에 그거를 구조를 형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다음에 그것들이 한 번 사용되는 게 아니고 칩 하나 나오는데 수십 번 이상이 사용되는 굉장히 필수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재를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이 소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0에서 90% 정도. 그다음에 물론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하는 국가들이 있고 국내에도 업체들이 있지만 일본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아무리 일본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일본이 세계적으로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도 만드는 곳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3가지 중에서 우리 에칭 가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중국에서 수입한 양이 조금 많을 정도라서 그나마 그쪽이 조금 나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일본 제약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크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바로 하지는 어렵고 검증이 또한 필요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생산 설비를 늘려서 대량 생산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당연히 증설이라는 게 한두 주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1년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증설을 또 쉽게 할 수 없는 게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 또 다시 물량이 줄어들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소업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3가지 품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받을 그 충격, 영향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게 아직까지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승인 절차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까다롭게 한 건데 문제는 정말 3개월 뒤에 수출 승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절차상을 만들어 놓고 승인을 결국 해줄 거라면 앞에 몇 달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3개월 후에도 정말 수출을 불허하는 판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저희가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 바이 건 그러니까 매 건마다 다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도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어렵게 되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어차피 교역이라는 거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를 높게 있다는 상황은 거꾸로 일본의 수출 의존도도 또 한국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역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면 그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언론 반응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 규제를 왜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이 규제를 이런 여론 때문에 중단할 가능성은 없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조만간 있을 참여연 선거 후에 약간 정부가 완화의 제스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일부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아베 정부 같은 경우도 약간 자존심 문제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다시피 외교적인 것들은 단기간에 뭔가 협상 결과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쉽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오늘부터 참여연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날
바로 수출 규제가 시행이 됐어요.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이 좀 물러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희망사항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네.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3자가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사실 일본 정부가 이것을 몇 달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몇 주 만에 금방 철회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서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우려도 좀 있어서 네.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데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또 이번에 주 타겟이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 보면은 계절적으로 성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증가하는 계절인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막혀버리면 사실은 팔 수 있는 수요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원활치 않아지면 물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되고요. 네. 사실 근데 양면의 검이긴 한데 이것이 단기간에 이 문제가 국한되어서 그 후 해결이 된다면 네. 현재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빌미로 삼성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장기화되면 분명히 큰 타격이 있고요. 네.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면 약간의 우리의 우호적인 환경이 적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진되는 동안은 괜찮겠지만 그 이후까지 길어진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